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간밤 0.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선 가운데 오늘 니케이 지수가 2%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40엔선을 하회하던 엔화도 강세로 돌아섰는데 지금 이 시각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143.50엔선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최다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지르자 오늘 장에서 해리스 수혜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는 오늘 장에서 최대 18%, 피임 관련주인 명문제약과 알리코제약은 최대 28%와 20%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외국계 증권사의 투자 의견 및 목표 주가 하향 소식에 오늘 10%대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2%대 내린 6만 2천 원 선을 기록하면서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장중 105만 원 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간밤 미국이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다 믹상물보안법 통과 수혜가 겹치면서 바이오주 전반의 투심이 개선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과 함께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 다 같이 톱파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우선 이제 간밤 드디어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의 완화 흐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심지어 빅컷이죠. 이 첫걸음치고는 보폭도 다소 컸는데요.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추가로 50bp 그리고 내년에는 100bp 인하 가능성을 추가로 시사를 해줬고요. 또 파월 의장은 이번 빅컷이 고용시장의 냉각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일 뿐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것이 절대 아니라면서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GDP 성장은 여전히 튼튼하고 대신 고용이 살짝 부진하니 이번에는 능동적으로 적시에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결정을 소화한 미국 3대 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지금 시각 니케이 지수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2.6%가량 강하게 상승불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항생지수와 가권지수 역시 지금 시각 상승불 켜주고 있지만요. 오늘 이 K증시, 우리 증시만이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시장 흐름 지금 이 시각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 현재 0.38% 다소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요. 256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외국인이 9,700억 원가량의 매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과 기관은 나란히 매물 사들이면서 방어해내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0.07% 다시 한번 이 반등에 성공해준 코스닥. 지금 시각 733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입니다. 지금 시각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이 나홀로 매물 출회해내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여전히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계속 양전과 음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조정을 받다 보니 여전히 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원해 볼지 지금 바로 저희가 명쾌한 방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꽉 잡아주실 이분 만나봐야겠죠. 김선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드디어 이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B컷 결정이 나왔는데요. 제가 또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로 인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보여줬어요. 네. 특히 기자와의 그런 어떤 질문에서 그런 모습을 더 강하게 보여줬는데 이 부분 조금 더 강하게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는 이제 우선은 0.25, 그러니까 25bp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 이상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은 시장에 조금 하락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다. 사람들의 조금 시장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었어요. 근데 이제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자의 질문에 강한 반대 어조로 발언을 좀 파월 의장이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할 겁니다. 제가 보는 시선은 이렇습니다. 0.5, 그러니까 50bp 이상으로 B컷을 진행할 경우에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경기 침체로 가게 되는데 시장이 불안하니까 안 좋으니까 금리를 크게 내리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연말까지 해서 추가로 0.5%, 50bp 추가로 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점도표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건데요.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정말 지금부터 상당히 좀 중요한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점도표에서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가 핵심인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보면 지금 보면요. 50bp를 한꺼번에 내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11월과 12월에 두 번 남았습니다. 지금 FOMC가요. 11월과 12월에 있는데 아마 25bp씩 두 번을 내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점도표의 표를 보면 여기 점이 가장 많은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24년이고요. 25고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상황에서 라인을 따라 보자면은 4.25에서 4.5까지 이렇게 표 가장 점이 많이 찍혀 있어요. 네, 이렇게 라인.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가 있냐면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점도표 표시가 되어 있고 연준도 추가하는 게 연말까지 해서 50bp를 내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해서 경제 지표 자체가 조금이나마 예상치를 빗나가면서 처지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할까요? 야, 이거 경기가 안 좋아지는구나. 경기 침체이구나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발부터 중요한데 살펴보시면은 오늘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오늘 저녁부터 발표가 시작됩니다. 아마 이 지표들이 시작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미리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연준 쪽에서는요. 자,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늘 저녁 발표가 있고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네, 저녁 9시 반에 주로 고용까지 발표가 좀 있는데 요게 조금은 그래도 FOMC에서 제시했던 금리 50bp 내리는 거에 맞춰 조금 합당한 수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시장에서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그간에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보면 조금 답답한 건 뭐냐 오늘 삼성과 하이닉스 막 얻어 터지는 게 좀 짜증나잖아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건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중요한 점은 50bp를 할 경우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약간의 조금 상승 반응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 2.8%가량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항생 같은 경우는 1% 이상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추세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오지만 보통 그리고 일주일가량의 움직임 이후에 떨어졌었던 그런 포인트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 이번 주 내일 시장 끝나죠. 한 주는 다음 주까지 최소한 시장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10월 첫 주가 뭡니까? 저희가 화요일과 목요일 날 휴일입니다. 국군의 날과 개천절 휴일이라고요. 징검다리 연휴가 지금 생기게 되는데요. 이 10월 첫 주까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서 이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 뉴욕 증시가요. B컷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BOJ가 내일인가요? 네, BOJ에서 통화정책 결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엔 하지 않을 거고 연말 12월에 한다는 말이 있긴 한데요.
어떤 식의 또 발언을 할지 여부에 따라서 엔화의 움직임 자체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 변동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지금 미 대선 진행 중입니다. 해리스 후보가 또 앞서는 모습이 나오고 이것도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헤즈볼라에서 뭡니까? 삐삐 터졌다 그러죠? 그러면서 막 실명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 손을 잃은 사람들, 네, 삐삐에 대해 어떻게 폭약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그 또 중동 이슈가 좀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분위기 자체가 쉽지 않은 장이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뭐다? 몇 주간만. 제가 뭐 만약에 시장이 안 떨어지고 올라가더라도 퍼센테이지 자체에서 크지 않다. 그렇죠? 5% 놓칠 바에 안전하게 하는 게 낫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시장을 정말로 조금은 천천히 10월 중순까지라 말씀드렸어요. 현금 확보 전략 유지하시고 항상 그렇지만 또 11월부터는 시장이 11월부터 보통 4월까지는 시장이 괜찮거든요. 그 흐름 놓치지 마시고 대응 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려 볼게요. 이 오늘 밤 9시 30분에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또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지수, 또 기존 주택 판매까지 정말인지 경기 침체를 진단하기에 적절한 지표들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이 경기가 안정되는 11월, 경제 흐름이 안정되는 11월까지는 계속해서 이 현금 확보 전략 유의미하다고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지켜볼 테마 참 많은데요. 가장 먼저 이 태양광, 그리고 중동 전쟁, 현대차와 구글, 마지막으로 전력 인프라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볼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가장 먼저 또 그런 이슈가 있었죠. 이 삐삐가 터졌다. 헤즈볼라 방금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또 이 태양광 관련주, 당연하게도 해리스 후보의 승기가 좀 더 기울어지게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강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테마에 가장 좀 눈길이 가실까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봐 드릴게요. 시장이 지금 오늘 보면은 우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잘 가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됩니다. 좀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대장격 종목들이 상당히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상 최고가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알테오젠도 오늘 사상 최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보시고 셀트리온 너무 좋고요. 바이넥스 강조 계속 드렸었죠.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역시나 신고가 패턴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테마성 종목들 보시면 우선 SDN 같은 경우와 대명에너지 말씀드릴 건데 이 종목들 태양광 관련주들이죠. 해리스 후보 이슈가 상당히 좀 큽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해서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지금 그 미 TV 토론에서 참패를 결론적으로 당하고 난 이후에 해리스 후보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인가요? 전 세계 1등 가수도 현재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더더욱 격차를 벌리는 듯한 모습이 나와줍니다. 쉽게 이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큰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이제 트럼프 후보 측에서 또 테러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다행히 뭐 큰일은 안 났지만은 골프장 쪽에서 큰일은 안 났지만 뭐 그게 또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사람이 몰리는 그림이 나타나기도 했네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통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고 다만 2차 전지 쪽은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고 태양광 쪽만 오늘 움직이는데 그중에서 HDN이 오늘 15%까지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18%까지 급등이 좀 나왔다가 좀 빠졌었던 흐름이 나왔다. 뭐 추가적인 흐름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전고점이 다가오고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 자, 요거는 이제 당장은 아닌데 제가 이제 이 테마주들을 오늘 올려드렸는데요. 보면은 중동 전쟁 관련주들입니다. GSA, 가스, 그다음에 흥구석유, 한국석유, 그리고 휴니드 등인데요. 종목들은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딱 붙이라고 하죠.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별다른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우선은 헤즈볼라의 큰 사고가 터졌어요. 예. 헤즈볼라 구성원들이 차고 있었던 삐삐가 동시간대에 폭발하면서 삐삐를 들고 있던 사람 손이 크게 문제가 생기고 보던 눈도 다치고 사망자가 생길 정도니까 꽤나 그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다쳤어요. 이에 따른 이제 보복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최근에 잠잠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진짜 씨를 말려버리는 약간 그런 전략을 취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혹시라도 큰 문제가 생긴다면 이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고 차트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흥구석이 차트입니다. 이런 바닥에서의 한 번은 크게 돌려세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GSA 같은 경우도 많이 바닥에 있죠. 돌릴 수 있을 가능성 있고요.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런 차트입니다. 역시나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매수 대응을 현재 구간대에 대응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휴니드 같은 경우로 말씀드려보자면 이게 크게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살짝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증시의 하락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또 다시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중동 리스크가 같이 섞여 버린다면은 사실 뭐 한국석유, 흥구석유나 이쪽 관련주들은 방어적 성향을 오히려 좀 띌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튀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은 한 번은 볼 필요가 있으니까 여차 움직이는 거 보고 대응하셔도 되고 손실은 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제한적일 수 있어서 역시나 관심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차하고 이슈가 좀 구글 이슈가 좀 생기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한 종목이 좀 많이 튀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22%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전고점을 보지 마시고요. 이 박스 자리를 보세요. 여기 자리.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까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강조드리는 추세의 하단 자리들이잖아요. 여기 자리. 여기가 11,000원쯤 돼요. 11,500원, 11,000원 근처입니다. 그래서 아직 추세적으로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뭐 약간 올랐다 빠지긴 했지만 아직은 여기가 약간은 열려 있다. 그리고 이 공간에 걸친 모습이 나와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있긴 한데 조금만 수급적인 부분이 한 번만 더 붙어준다면은 한 번은 더 가면서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열려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중요한 내용들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재룡전기 이쪽인데요.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제가 올려드렸죠.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전력망 구조 이슈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룡전기 비롯해서 재룡산업 오늘 뭐 LH 일렉트릭 다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룡전기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12%대 오늘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주들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전력망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재룡산업 아직 안 움직이지만 튈 가능성 높아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뭐 대원전선 이쪽 관련주들 다 보셔야 됩니다.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상승 크게 물릴 가능성 제한적입니다.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래서 올라갈 종목을 오늘 올라가는 것만 제가 짚어드리긴 했지만 미리미리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재룡전기와 HT 일렉트릭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죠. 두 종목 다 차트가 이쁘게 돌리면서 특히나 HD 현대 일렉트릭은 오늘 장중 13%까지 현재 12%대까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시장이 저도 그러길 바라고 있지는 않지만 깨져버린다면 그래도 전력망 관련주들은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힘든 시장입니다. 좀 답답한 시장이지만 올라갈 종목들은 좀 올라갑니다. 매일 아침마다 관련 종목들, 테마주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보셔야 될 테마주들이겠죠. 꼭 참고하시고요. 내일 아침에도 올려드릴 거고요. 아직도 아래 무료 밴드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항상 좋은 정보 많이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투자, 성공적인 투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이 주도 테마가 매일같이 바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배송 받아보는 이 방법, 자세한 방법은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연휴 사이에 한가득 쌓이셨을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명쾌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또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스피드 문자 상담, 유튜브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댓글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에게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 방송이 끝나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자세한 참여 방법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단 위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각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행히 지금 시각은 낙폭을 약 8%가량으로 조금은 줄여나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4만 원 선에 머무르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또 오늘 장에서 이 전해진 보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 리포트 직전 이 모건 창구에서 100만 주가량 이례적인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이 보도까지 오늘 나왔는데요. 전문가님,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7만 6천 원까지 다운을 시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긴 한데요. 보통은 좀 단계적으로 하지 않나요? 어떻게 목표가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여파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일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똑같은 행동을 했었던 모건 스탠리가 언제 했었냐? 21년 8월 달에 저와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절반 가까이 목표가를 낮췄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표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좀 밀렸었던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요거가 삼성전자의 21년 8월 달의 흐름이고요. 더 그로 깨지긴 했었어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살펴봐 드리자면은 21년 8월 달 차트 같이 보실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월 달에 이렇게 깨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다시 깨지기도 했던 그런 모습. 그 여파가 한 2개월에서 3개월가량 갔었습니다. 예, 여파가요. 예. 근데 좀 저도 많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아니 저기 모건 스탠리 보고서 내는 건 좋은데, 좋은데 왜 하필 이 타이밍이냐는 거냐. 왜 하필 FOMC에서 금리 B컷을 단행하고 난 이 시점에 왜 보고서에서 단가를 그렇게 후려치냐는 거죠. 이슈가 되는 건 이겁니다. 올해 연말까지 해서 D램의 가격, D램으로 인한 수익 부분이 그냥 제일 높을 때다. 내년부터 해서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수익성 자체가. 매출은 올라가지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론은 있습니다. 수주 물량 자체가 25년까지 꽉 차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은 금투세 부분부터 해서 문제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겁니다. 금투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식 운영 자금 자체가 사람들이 시장을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시행해서 얻어내는 세수가 있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기도 하고 어쨌든 반발은 심해요. 민주당 입장도 이해하지만은 반발이 원체 심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저는 고려해 주시고 조금 밀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그걸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장 보세요. 지금 만약에 FOMC B컷을 하고 나서 또다시 연말까지 B컷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스 시장을 조금 완전하게 안전하게 하실 분들이라면은 금리 자체가요. 2.5에서 3.0 여기 수준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주식을 하시는 게 사실 가장 안전할 수도 있어요. 구간 자체에서.
그때부터 시장 웬만하면 금리가 이 안정된 시점부터는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시점부터 금리가 조정 딱 멈춘 시점부터는 시장이요. 떨어진 적은 거의 없어요. 횡보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거나 이런 적밖에 없거든요. 이 기억이면 그래서 요것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시점에서 왜 하필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최악인 경우로 가면 연말까지 금리 인하 포인트에 맞춰서 또 이런 행동들이 유지가 되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만약에 21년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헤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시총 최고 상위 종목 2가지를 가지고 요 상황을 만들어 버렸으니 우리나라 시장은 더더욱 힘들겠죠. 사실 원래 자 FOMC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FOMC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보통은 짧게 제가 시장은 올라간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오늘 니케이가 3%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도 1%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요 두 종목 때문에 코스피가 오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한 7일가량 올렸다가 어떻게 해요? 네. 떨어지는 포인트가 나온다. 근데 이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25bp보다 B컷 50bp를 진행할 경우에 그 확률은 더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현상 자체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일주일 뒤, 2주쯤 뒤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말씀드렸죠? 지표. 지금부터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 있죠, 지표. 지표가 예상치를 벗어난다. 조금만 벗어나고 안 좋게 나와버린다면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연준 이거 경기 침체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구나라는 인식이 더더욱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표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예민할 겁니다. 이거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 고용 지표나 뭐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 잘 소비자 심리 지표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아마 핵심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장은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시장에서 지금 뭔가 하는 거지들 아니면 좋겠지만 파월 의장의 너무 강한 반대 어조들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맙시다. 조금 천천히 하시고 수익률이 좀 남보다 작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계속 저는 오히려 지금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사실 50bp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조심하려 합니다. 10월 중순까지는 당분간 시장을 계속적으로 천천히 보셔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총 상위단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봤고요. 아직까지도 저희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고민이 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저희에게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지금 정호의 템베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또 최근 굉장히 핫한 해리스 관련 테마죠. 이 SK 이터닉스 신재생 관련 에너지주 보도록 할 텐데요. 19,200원 매수가를 보니까 오늘 좀 진입을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2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SK 이터닉스 2.3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9,46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SK 이터닉스의 주가 향방 어떻게 보실까요? 네, 볼게요. 자, 우선은 이게 무상증자 물량이 있었고 물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560만 주, 상장일이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이고요. 잠깐만요. 권리락 기준가 17,460원입니다. 17,460원 물량 몇 주? 560만 주가 9월 20일인데요. 무상증자 물량은 권리 공매도 할 수 있는 이미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나온 것 같은데 영향 없겠다. 다 털린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제가 이제 추석이 지나다 보니까 날짜 개념이 잠깐 사라졌습니다. 순간 이게 며칠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네요. 없어졌네요. 네, 이렇게 됐네요. 오케이, 문제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서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과연 어떻게 돌리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혹시 그 보호회수 물량 풀리는 6개월 때 풀리는 물량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3월 29일 날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 5, 6, 7, 8, 9. 9월 마지막 달, 이번 달 마지막 달 이후부터 해서 혹시 물량 풀린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근데 그 물량이 많지 않으면 괜찮을 건데 물량이 좀 있다면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시장 영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혹시 저는 몰라요.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잘 보시면은 요 꼭지가 계속 보이거든요. 여기를 잘 못 넘어갔어요. 계속 걸렸던 자리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저항 자리가 조금 형성이 여기가 돼버리는 상황이라 전 개인적으로는 이거 20%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현금 확보를 해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정하시고 싶으시면 5% 정도만 하세요. 네. 저도 그렇지만 10월 중순까지는요. 현금 확보 왕창 해두셔야 돼요. 이게 기회가 올 땐 우리가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고 기회를 잡으셔야죠. 네. 저는 사실 내심 50bp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시장 떨어질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기회를 저도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딱 뭔가 이제 바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지금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혹 괜찮아지면 10월 중순 이후에 괜찮아질 거고 그게 아니면 시장은 만약에 깨져버리면은 10월 내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저는 혹시 모르고 또 차트 걸려요 라인 자체가. 그래서 약간은 조금 애매한 자리니까 혹시라도 짧은 반등 나오면은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상황 보시다가 비중만 좀 줄이고 가시면 어떨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해 주세요. 다음으로 한화솔루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1,500원 그리고 현재 보유 비중은 3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한화솔루션 3.25%가량 강하게 밀려나게 되면서 현재 23,800원 선까지 밀려난 모습 포착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좀 걱정이 많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한화솔루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뭐 SCDN이나 대명에는 잘 가는데 왜 초대받지 못하나 약간 이런 좀 네, 뭐 그런 좀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더 내려가기도 사실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직 좀 열려 있어요. 왜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차트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전고점. 전고점 자리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전고점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전고점.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왔던 때의 전고점입니다. 여기, 그렇죠? 뭐 여기 어떠세요? 전고점이 계속 어떤 식이죠? 계속 낮아져요. 그러니까 올라갔던 적이 없어요. 차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을 좀 보이다가 전고점이 한번 어떻게 높아진 다음에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차트의 큰 이제 흐름으로서 방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직 그 그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얘는. 그래서 아직은 조금은 고민스럽긴 해요. 물론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 가지고 이슈는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좋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긴 한데요. 아직 그런 모습은 안 나와요. 근데 대형 추세로 봤을 때 뭐 전체적인 추이에서의 이런 대형 추세로 이런 그 바닥 자리는 형성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바닥은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현재 구간대에서 맥스로 밀리더라도 웬만해서는 2만 원대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2만 원 초반대가 거의 바닥 자리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점점점 폭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쫙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튀는 모습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매수가까지 움직이는 데는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다려만 주시면 손실은 안 나실 거예요. 손실은 안 나시고 수익이 나실 건데 다만 그 시간적인 부분에서 여유를 좀 많이 주셔야 돼요. 예, 비중이 조금 상대적으로 뭐 적진 않은데 30%신데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중해 주셨고 집중하신 만큼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여유롭게 한번 봐보세요. 예, 손실 안 나요. 손실 안 날 거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 약간 밀리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그냥 꿋꿋하게 잘 기다리시고 기간적인 부분에서는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연말 안으로는 뭐 택도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뭐 이슈가 터져서 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내년 상반기까지 여유롭게 보시면은 매수가까지는 간다. 근데 다만 이제 만약에 돌리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꾸준하게 차트가 이제는 떨어지는 그림이 아니라 올라가는 그림 파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인 홀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나쁜 자리 아니었습니다. 잘 하셨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안 좋아서 그래요. 잘 홀딩하시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디어 나와줄 종목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23만 5천 원 높게 들어가셨네요. 보유 비중도 50%, 좀 다소 크게 보유를 하고 계신데 과연 SK하이닉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할지 지금 바로 SOS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너무 뜨거웠었죠. 짜증도 나고 근데 이제 단가가 왔다. 자, 이거를 이제 거의 최고가 자리 근처 매수하셨는데 제가 이제 작년 8월, 9월 이때 뭐 10월 이때 계속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는데 이탈 라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대응을 하신 분들이시라면은 뭐 몇몇 이 지켜야 될 라인들이 몇 개 있었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좀 드려왔었죠. 그래서 정리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고점이세요. 자,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국내 기관만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현실이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국내 기관들만 매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현재 외인들의 비율도 꽤나 많은 종목들이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투자사인 모건에서 하이닉스를 이건 거의 매도 보고서를 내는 거였잖아요. 매도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이 여파 자체가요. 모건 스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름의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하이닉스 보고서는 그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는 굉장히 그래도 잘 맞기로 정평이 나 있다 보니 영향이 한동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간부로 해서도 조금 답답한 건 뭐냐면 많이 팔아요. 뭐 260만 주, 70만 주가량 나오기도 하고요. 현재 실시간으로 22만 주밖에 안 나오지만 11시 8분 기준이고 아마 장 끝나면은 더 많은 물량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뭐 기관들이 물량을 좀 받아낼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도 현재 시간부로는 매도가 1,270만 주고요. 많다. 매수가 140만 주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또 끝나고 나면 또 바뀔 수 있는데 그래도 현 시간부로 매도가 원체 많긴 하기 때문에 반등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반등 포인트를 찾기는 어렵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대형주라고 해도 너무 이렇게 고점에 따라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제가 보는 하이닉스의 맥스 저점 바닥은 저는 이 자리를 체크하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일전부터 해서 이 자리가 올까? 설마 올까? 했던 자리가 얼마였냐면요. 네, 여기 자리 라인이거든요. 여기 자리를 봤어요. 여기가 이제 13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구간대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설마 좀 올까 했는데 결국 오네요. 희한하게. 그리고 2011년도에 하나 보셔야 될 게 모건 스탠리에서 그 당시 목표가를 1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낮췄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8만 원 아래 안 떨어졌어요. 바로. 그 어느 정도 바닥 유지하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만간 바닥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상당히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려운 얘기인데 좀 시간을 좀 정말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번에 이게 만약에 모건스탠리가 2021년처럼 같은 영향을 준다면 한 2개월 정도 가거든요, 영향 자체가. 그리고 나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은 필요할 겁니다. 하잉스는 충분히 그럴 만한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최소한 저는 1년 정도는 지켜보시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차분하게 조금 잘 버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SK하이닉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마음고생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딱 8월 초까지 굉장히 핫했던 그런 종목이죠. 빙그레 기다리고 있는데요. 85,000원에 그리고 30%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2%대 강세 보여주면서 64,000원 선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매수가에 비해서는 아직 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빙그레 언제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고점으로 막 치닫고 갈 때 매수 대응을 하셨고 매도를 안 하셨어요. 아이고. 항상 그렇지만은 여름 전에 한 번씩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뭐 K푸드부터 해가지고 이래저래 이슈가 좀 되는데 뭐 올해 뭐 폭염 이슈도 있었고 해가지고 뭐 이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반등은 좀 있었어요. 근데 매수가가 여기 자리신데요. 다시 바닥을 찍고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데 이 되돌림 반등 자체가 혹시라도 나올까 모르겠다. 8만 원대 정도 돌파하는 게 나오면 좀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1차로 고점 잡아드리면 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저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사실 이슈 자체가 없거든요. 이슈 자체가 좀 없어서 뭐 폭염 이슈로 인해서 뭐 이슈가 됐지만 원래는 여름 오면 바로 끝나요. 보통 이게 매년 반복된 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제 여름 전에 한 번씩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작년 어땠나요? 작년은 그래 작년은 8월에 한번 오르긴 했는데 보통은 한 5, 6월 가다가 떨어지거든요. 이랬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원체 안 좋았었네요. 쭉 빠졌었고 21년도 같은 경우도 5, 6월 정도까지 갔다가 7월부터 쭉쭉 빠졌었고요. 보통은 7월부터 잘 안 가요. 보통 5, 6월 정도까지 올라가고 떨어지거든요. 이때도 5, 6월 정도 가다가 또 코로나 때 그리고 다시 쭉 천천히나마 빠졌었고요. 매번 이래요. 뭐 매번 반복입니다. 이때도 보시면 2019년도 때도 5, 6월 가다가 5월까지 갔는데 이때는 쭉 빠져.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 전체 차트 펼쳐보더라도요. 이게 되게 어렵네요. 왜냐하면 매물벽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구간이에요. 와, 현재 구간대 자체가. 돌려 세우면 세울수록 매도세가 만만치가 않고요. 자, 그러면 실적은 좀 어떻게 돌아오느냐에 대한 부분. 실적은 사상 최대, 잠깐만. 보니까 재무추이 보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긴 하네요. 실적은 정말 좋네요. 이를 토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매물벽을 과연 돌파할 수가 있을까? 대한 고민이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두껍죠. 쫙 두껍게 지금 깔려 있어요. 그죠? 자, 만약에 돌파해서 7만 5천 원 돌파하면은 좀 쉬워질 거예요. 그때는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선은 근데 아까 차트 보니까 7만 5천 원까지는 열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홀딩해 보세요.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홀딩하시고 7만 5천 원 넘어가면은 8만 5천 원까지 가는 건 좀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7만 5천 원대 온다 하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그때 봐드릴게요. 우선 지금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려 보셔야 되고요. 더 이상 큰 하락은 제한적일 겁니다. 아셨죠? 홀딩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두산 로보틱스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7만 3천 원에 49%, 약 50%의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각 0.15% 약하게나마 상승불 켜면서 6만 6,400원 선에 거래 중인 두산 로보틱스. 앞으로의 주가 흐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약 50%가량 보유하고 계시고요. 바닥 포인트 자리에서 이게 아마 깨지기 전에 사셨던 것 같아요. 블랙 먼데이 8월 5일 날 전에 매수를 하신 거고 갑자기 깨졌다가 반등을 좀 주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도와주질 않고 있네요. 자, 기다리시면은 손실은 안 나실 겁니다. 다만 이제 가장 두꺼운 매물폭 자체가 8만 원대 근처에 꽤나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매수가 옵니다. 오면은 저는 우선은 빼고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 오면은 일단 정리하시고 그 다음 다시 상황 보고 들어가세요. 아셨죠? 이거 가지고 수익을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매물폭을 보아하니까 쉽진 않아요. 큰 이슈가 생겨서 올라가면 모를까.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거니까 그때 보고 우선은 정리하셔서 현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에 함께 올라서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정호의 텐베거 메이킹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긴 추석 연휴 마치고 와서 그간의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에이스 받아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의 에이스 종목 가장 먼저 어떤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요 아마 역대급으로 힘든 시장일 겁니다. 지금 딱 시점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의 몇 개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간 때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종목을 지금 많이 안 드리고 있어요. 거의 안 드립니다. 이유는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시기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저도 매일매일 종목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거의 뭐 바닥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인 종목 위주로만 상당히 드리고 있어요. 우선은 아우디 퓨처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1750원 아래 구간에 계속 매수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이고요. 그냥 차분하게 보세요. 증시가 흔들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이거 3분기 실적부터 빵 튀어 올라간다 말씀 드렸어요.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고 현 시점 매수하기도 너무 좋으네요. 자, 그다음에 LG생활건강도요.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역시나 바닥 포인트에서의 돌릴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하락 자체가 제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고요. 약간의 흔들림이 있지만 이러다가 이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모레지 같은 경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움직임이 너무 제한적이네요. 우선 수익이 나고 있긴 한데 오늘도 상승은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한데 조금 재미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보는 것은 바로 전에 이제 고점 자체 떨어지기 직전 아모레퍼시픽이 깨지기 직전 자리가 3만 원 정도 자리잖아요. 여기까지 우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책 확대해 보시면 이런 그림이에요. 공간 자체가 급하게 떨어졌던 갭으로 깨진 자리라서 뭐 올라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실적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매수하기 좋은 자리예요.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지난주에 좀 빠졌었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매수하기 좋을 겁니다. 확실하게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반기 화장품주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장품주들이 좀 세 개나 들어가 있긴 한데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좋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지만서도 어느 순간 이게 팡 튀어 올라가는 거 보고서 여기 3만 원까지 보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종목은 제가 추천은 오늘도 안 드려요. 저 10월 중순까지 시장 볼 겁니다. 여러분 조금 약간 답답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상담 많이 해드릴 거니까요. 잘 지켜보시고요. 아마 시장이 안정되는 대로 해서 좋은 종목들 화끈하게 추천드리도록 할 테니까 차분하게 시장 보시고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들 AS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방송이 끝나도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저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이 국내 증시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HBM 공급 우려에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밤 미국 증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각종 지표들 흐름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서 국내 증시에 어떤 변곡점이 될지 전망 다 같이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또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별 선정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저희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급등 종목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저희 기업을 이렇게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칭 사례에 저희 예방을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각별한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